새벽 4시 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랜드마트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한명숙 68살.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짜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30년째 같은 일입니다. 허리는 해가 갈수록 아프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명숙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명숙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정영숙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넵니다. 65살의 영숙도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요. 그래,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명숙은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쉽니다. 손등에는 세제 자국이 남아있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습니다. 이것이 30년간 청소 일을 한 사람의 손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계속 듣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명숙이 이 일을 시작한 건 30년 전입니다. 남편 한철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딸 지은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모아두었던 재산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저 젊은 과부가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학교는 보낼 수나 있을까? 참 불쌍해. 딱 봐도 가진 것도 없는데 명숙은 그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키운다. 반드시 악착같이 잘 키워낼 거야.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밤에는 대형마트 야간 청소까지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밥은 김치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딸 지은의 도시락만큼은 매일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엄마, 나도 라면 먹을래. 내 반찬만 왜 이렇게 많아? 어린 지은이 물었을 때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야. 너나 많이 먹어. 지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외제차 딜러로 일하며 제법 돈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중소기업 부장인 김성우와 결혼했습니다. 명숙은 행복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내 딸을 이렇게 잘 키웠구나.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명숙은 새벽 5시에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장을 가득 담은 비닐봉지 4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빨리 들어와. 늦었잖아. 지은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명숙은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국 준비,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손님들이 오는 11시까지 6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사위 김성호의 누나 박미란이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설 잘 보냈어. 집도 예쁘게 꾸며놨네. 고마워요,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 지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박미란이 부엌 쪽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지은아, 음식 준비는 다 된 거야? 거의 다 됐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오셨어. 인사드려야 하는데. 박미란이 일어서려 하자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저희 엄마는 바쁘실 때 방해받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나중에 식사 때 인사하세요.
지금은 정신 없으실 거예요. 박미라는 다시 앉으며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선의 어머니 되게 부지런하신가 봐. 혼자서 저렇게 다 준비하시네. 그러게. 근데 어떤 분이신데? 난 한 번도 못 뵀잖아. 나도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어. 되게 조용하신 분이야. 직업은 뭐 하시는데? 박미란이 잠시 망설이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신대. 청소 쪽. 아, 박미란 남편의 목소리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좋지. 요즘 늙어서 자식한테만 손 벌리는 사람들도 많던데. 맞아. 근데 나중에 나이 드시면 좀 걱정이긴 하겠다. 병원비도 그렇고, 지은이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도 부담은 되겠네. 명숙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그 대화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오전 6시 명숙은 3층 화장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습니다. 68배 허리는 매일 아프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니 허리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영숙이 다가오지만 명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오전 9시 청소가 끝나고 탈의실로 갑니다. 낡은 가방을 열면 깨끗하게 개어진 옷 한 벌이 있습니다. 40년 전 백화점에서 처음 산 블라우스입니다. 빛바랬지만 정성껏 손질해서 아직도 입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지만 명숙은 매일 환기를 시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와 계란이 전부입니다. 오전 내내 건물 청소를 하고 돌아온 명숙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다가 겨우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간신히 식은 밥에 뜨거운 물을 붓고 김치 몇 점을 얹어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오후 2시 잠시 눈을 붙입니다. 저녁 6시부터 다시 마트 청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결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 딸 지은입니다. 그래, 지은아.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좀 와. 성호 생일이라 음식 준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명숙은 달력을 봅니다. 일요일은 유일한 휴일입니다. 알았어. 그리고 엄마 일찍 와. 장 봐서 새벽 5시까지는 오라고. 할 게 많으니까. 응. 뭐 준비하면 돼? 떡국, 갈비찜, 전 종류 5가지, 잡채, 나물 6가지. 엄마 꼭 일찍 와야 돼. 늦으면 안 돼. 명숙은 입술을 깨뭅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깁니다. 명숙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엄마 잘 지내? 몸은 괜찮아? 최소한의 안부, 그 짧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곰팡이 핀 천장이 흐릿하게 번집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기집애 안부 한마디라도 물어주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아냅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30년을 혼자 키워낸 딸입니다. 딸의 손 한 번 잡아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일손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명숙은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저녁 6시 명숙은 다시 마트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장볼 목록을 적습니다. 딸이 요구한 재료만 해도 20만 원은 들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130만 원,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3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거기서 또 20만 원을 쓰면 이달은 3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과일이랑 간식만 안 사면 되지 뭐. 명숙은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마트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합니다. 걸레를 짜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겠지?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남편은 28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날 밤 명숙은 잠들기 전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모은 돈의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820만 원. 딸의 결혼식 때 3천만 원을 보태주고 남은 돈입니다. 명숙은 이 돈을 지은이에게 주려고 모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1,000만 원은 될 거야. 그때 지은이한테 주자. 하지만 명숙은 아직 모릅니다. 곧 다가올 일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요? 이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일요일 새벽 4시 명숙은 눈을 뜹니다. 어제 미리 사둔 장을 큰 봉투에 담습니다. 짐도 무겁지만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립니다. 새벽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짐을 든 손가락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고 무릎은 시큰거립니다. 휴일 이른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5시 정각 딸네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지은이 문을 엽니다. 엄마 왔어? 지은은 잠옷 차림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응. 명숙은 조용히 현관을 들어섭니다. 쉿. 조용히 해. 성호 아직 자고 있어. 명숙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갑니다. 식재료를 정리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갈비찜, 전 5가지, 잡채, 나물 6가지, 떡국. 12명분입니다. 명숙은 묵묵히 손을 움직입니다. 오전 11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김성호의 회사 동료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성호야, 생일 축하해. 형님, 오랜만입니다. 와, 집 진짜 좋네요. 인테리어 새로 했어요.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명숙은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환기가 안 되는 부엌은 후덥지근합니다. 엄마,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음식 다 됐어? 응, 다 됐어. 그럼 내가 거실에 옮길게. 엄마는 안방에 가 있어. 그래, 그리고 엄마, 오늘 정말 부탁인데 밖에 나오지 마. 손님들 앞에 나오지 말라고. 주방에만 있어. 알았지? 명숙은 프라이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왜 안 나가야 해? 엄마도 알잖아. 사람들이 엄마 보면 누군지 물어볼 거고,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 우리 엄마 청소 일하신다고 말해. 그게 뭐가 창피한데?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엄마는 모르니까 그래. 나는 매일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외제차 파는 사람이 엄마가 마트 청소부라는 거 알려지면 어떻게 돼? 지은아, 제발 오늘만 좀 부탁이야. 안방에 있어. TV 보든지 자든지 해. 밖으로만 절대 나오지 말고. 지은이 부엌을 나가버립니다. 명숙은 한참을 서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명숙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지만 거실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와, 음식 진짜 많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어요. 명숙은 침대 끝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내가 만든 음식인데 내 딸이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네. 1시간쯤 지났을까? 목이 마릅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움직입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깜짝이야. 한 여자 손님이 컵을 들고 서 있습니다. 명숙과 눈이 마주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려고요. 아, 괜찮으세요. 저도 물 마시러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지은 씨 어머님이세요?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호 씨 회사 동료예요. 그러세요? 여자는 명숙을 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명숙의 손은 거칠고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어 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던데요. 지은 씨 솜씨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그 침묵에서 뭔가를 눈치챈 듯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편히 쉬세요. 여자가 거실로 돌아가며 지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은 씨 부엌에 어머님 계시던데. 혹시 음식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지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요, 제가 했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대단하시네요. 레시피 보고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다 했어요. 명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물컵을 든 손이 떨립니다. 나는 왜 내 딸네 집에서 숨어서 물을 마셔야 하지? 명숙은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오후 2시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갑니다. 명숙은 안방에서 나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12명이 먹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지은과 성우가 거실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집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다고 하시더라. 다행이다. 성우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근데 김 대리가 나가면서 이상한 말 하더라. 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살짝 묻더라고. 장모님은 왜 안 나오시고 안방에만 계셨냐고. 음식 준비하러 오신 거면 같이 식사라도 하시지. 지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냥 원래 조용하신 분이라고 했지. 근데 표정이 좀 그렇더라고. 신경 쓰이게. 지은이 한숨을 쉽니다. 미안해. 괜찮아. 그냥 다음부턴 밖에서 하자. 집으로 사람 부르지 말고. 명숙은 설거지를 멈춥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흐릅니다.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설거지 다 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럼 끝나면 바로 가. 우리 저녁엔 밖에서 먹을 거야. 그래. 아, 그리고 엄마. 다음부턴 집에 사람 올 때 오지 마, 알았지?
명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엄마, 들었어? 들었어. 지은이 나가고 명숙은 설거지를 끝냅니다. 거품이 낀 손을 닦으며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68살 청소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오후 4시 명숙은 딸네 집을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새벽부터 11시간을 서서 일한 탓입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일요일 오후 거리는 가족들로 붐빕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가 보입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가 웃고 있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엽니다. 텅 빈 방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냉장고를 열지만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동료 정영숙입니다. 언니, 나 영숙이야. 괜찮아? 응.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쉽니다.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딸이라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래. 지은이 입장도 이해가 돼. 명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뭘 부족해? 30년을 혼자서 그 애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잘 보냈잖아. 그래도 명숙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도 난 청소원이잖아.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엄마는 아니잖아. 언니, 영숙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청소원이 뭐가 어때서?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명숙은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알아. 알지만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 애가 날 부끄러워하는데 어쩌겠어. 전화를 끊고 명숙은 다시 천장을 봅니다. 나도 당당하고 싶다. 내 딸 앞에서 숨지 않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820만 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명숙은 모릅니다. 곧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평소처럼 마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꾸만 어지럽고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픕니다. 언니, 얼굴이 노래졌어. 병원 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언니, 농담 아니야. 눈 흰자위도 노란색이야. 명숙은 화장실 거울을 봅니다. 영숙 말이 맞습니다. 눈이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병원 가 볼게. 지금 당장 가. 내가 반장님한테 말할게. 오전 10시 명숙은 동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습니다. 환자분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소견서에는 강경화 의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강경하면 심각한 거 아닌가? 다음 날 명숙은 대학병원에 갑니다.
혈액 검사, CT, 초음파, MRI까지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초조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환자분,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복수도 차 있고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지금 상태라면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숙은 의자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이식이요? 네. 생체간 이식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신가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딸 지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생일잔치 때 안방에 숨으라고 하던 지은이가 나한테 간을 줄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만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입원비까지 합하면 3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명숙은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습니다. 3천만 원. 통장에 있는 8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지은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말해봤자 또 거절당할 텐데.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지은이는 슬퍼할까? 장례식장에서는 울겠지.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일까? 며칠 후 명숙은 용기를 내어 지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왜?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왜 또? 어디 아파? 간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 간? 술도 안 마시잖아. 무슨 일로? 의사 선생님이 이식을 받아야 한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이식? 응,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 3천만 원 정도래. 또다시 긴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우리 지금 그런 돈 없어. 알잖아. 집도 전세고 차 할부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아? 엄마 소득 낮잖아. 알아볼게. 그리고 이식은 가족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대. 나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수술하면 나도 위험해지잖아. 명숙은 눈을 감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엄마. 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명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언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이식을 받아야 한대. 뭐? 그럼 딸한테 말했어? 말했어. 돈도 없고 간도 못 준대. 영숙은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언니 내가 알아볼게. 정부 지원 같은 거 있는지. 고마워. 그리고 언니,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 같은 것도 생각해봐. 혹시 모르잖아. 재산. 명숙은 수첩을 꺼냅니다. 820만 원. 그리고 반지하 원룸의 보증금 1,000만 원. 합쳐봤자 1,800만 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명숙은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먼지 쌓인 봉투가 하나 나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명숙아,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지은이 잘 키워줘.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 편지를 읽는 명숙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여보, 내가 지은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한명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환자분 사연을 들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의료비 지원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명숙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만나서 상담부터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숙은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것 같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명숙은 아직 모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 후 명숙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명숙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먼저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시겠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넵니다. 김 변호사가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경화 말기네요. 생체 이식이 필요한 상태시고요. 네,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떠세요?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가져오셨나요? 명숙은 준비한 통장 사본과 월급 명세서를 꺼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면 1,000만 원 정도는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병원 측과 분할 납부 협의도 해드릴게요. 우선 신청서부터 작성하시죠.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서 제출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되실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명숙은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1,000만 원이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 하지만 지원을 받게 되어도 2,000만 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을 기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명숙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면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옆에는 명숙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명숙은 편지지를 꺼냅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적어봅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편지 쓰는 거 처음이지? 말로는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쓴다. 엄마가 강경하래. 이식을 받아야 산대. 무섭다. 죽을까봐 무섭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더 좋은 엄마 못 돼서. 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못 돼서.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엄마도 아프고 외롭고 무서워. 엄마가 죽으면 너는 진심으로 슬플까? 울어주긴 하겠지? 엄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편지를 다 쓰고 명숙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전화를 합니다. 언니, 변호사는 만나봤어? 응. 1,00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대. 다행이다. 그럼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간도 문제야. 딸한테 편지라도 써서 다시 말해봐. 어제 보냈어. 잘했어, 언니. 마음이 전해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숙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오고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마트 청소 일도
이제 힘에 부칩니다. 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 내가 할게. 미안해, 영수가. 괜찮아. 빨리 가서 쉬어. 집에 돌아온 명숙은 침대에 누웁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 전 명숙은 우연히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지은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습니다. 세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과 사위의 모습입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딱 봐도 고가라는 게 느껴집니다. 명숙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엄마 수술비는 없다고 하더니 그날 밤 명숙은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에게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받은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3억 원. 명숙은 그 돈으로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벌써 28년 전 일입니다. 그 건물은 지금 시세로 20억이 넘습니다. 월세 수익만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하지만 명숙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재투자하거나 적금으로 묶어뒀습니다. 딸 지은에게 물려주려고. 지은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엽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하나. 명숙은 긴 밤을 고민합니다. 진실을 밝히면 지은이는 달라질까? 아니면 돈 때문에 돌아올까? 어느 쪽이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는 없어.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명숙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내일 지은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딸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명숙은 핸드폰을 듭니다. 지은아, 엄마야. 내일 만날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오후, 명숙은 딸네 아파트 앞 카페에서 지은을 기다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엄마, 지은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거야? 나 바쁘다고 했잖아. 잠깐 앉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지은은 시계를 보며 앉습니다. 빨리 말해. 나 빨리 가야 해. 명숙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차 바꿨더라. 지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카카오톡에 네가 올려놨잖아. 모두 보라고. 그래서 뭐?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산 건데. 엄마 수술비는 없다면서? 지은이 눈을 피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잖아. 명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지은이 봉투를 열자 얼굴이 굳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게 뭐야? 엄마 건물이야. 강남 대치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지은은 서류를 다시 봅니다. 소유주 이름 한명숙. 이게 엄마 거라고. 응. 거짓말이지. 엄마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명숙은 조용히 말합니다. 내 아빠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험금으로 샀어. 28년 전에. 뭐라고? 그때는 이 동네가 별로였거든. 다들 안 사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여기가 오를 거라는 걸 알았어. 지은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봅니다.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얼마야? 20억 정도 돼.
월세 수익은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고 있고 지은의 눈빛이 변합니다. 놀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럼 엄마가 부자였다는 거네. 그렇지.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지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 딸이잖아. 명숙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깐 이식 얘기 나올 때는 딸이 아닌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딸이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당연히 나한테 줘야지. 나 말고 누구한테 줄 건데?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너 안 줄 거야. 뭐? 엄마 뭐라고? 다 기부할 거야. 형편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으로. 지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엄마, 정신 나갔어? 그게 얼만데? 20억이야.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나는 엄마 딸이라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딸이라는 말, 이제 와서 처음 듣는 것 같네.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엄마를 안방에 숨게 하고 청소부라고 창피해하고 수술비는 없다면서 비싼 외제차는 사는 네가.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내 유산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 유산? 너한테 줄 유산은 없어. 법적으로 나는 엄마 딸이야. 엄마가 죽으면 당연히 내가 상속받는다고. 명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미 유언장 작성했어. 공증도 받았고. 지은이 서류를 낚아챕니다.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함.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이 소리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잖아. 나 키우느라. 그래서 그럼 당연히 내가 보상받아야지. 명숙은 일어섭니다. 보상? 네가? 당연하지. 지은아.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네가 받을 보상은 없어. 네가 무슨 고생을 했니? 뼈 빠지게 일하며 널 키운 건 나야. 엄마. 나간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명숙은 카페를 나옵니다. 뒤에서 지은이 소리칩니다. 엄마. 그 돈은 내 거야. 난 법적으로 싸울 거야. 명숙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다면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지은의 눈빛이 빛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죠? 대략 5억 정도? 5억? 네. 하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가능하고 사망 후에만 가능합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뭅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매일 명숙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명숙은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보냅니다. 엄마, 우리 합의하자. 엄마, 반만 줘. 10억만. 엄마, 내가 엄마 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명숙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의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명숙 씨,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이요? 네, 익명 기증자인데 조직 적합성이 완벽합니다. 다음 주에 수술 가능합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립니다. 살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어. 수술 전날 밤, 명숙은 조용히 편지를 씁니다. 지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은아, 엄마는 살기로 했어.
너 없이도 살 거야. 건물은 약속대로 기부할 거야.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돈은 한 푼도 안 줄 거야. 유류분도 법적으로 최소화할 거야. 엄마가 30년을 참았던 이유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엄마는 이제 정확히 알았어. 나는 너에게 피부치가 아니라 통장일 뿐이었다는 걸.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너도 언젠가 알게 되길. 안녕.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명숙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자유로운 삶이. 딸과 엄마 사이의 갈등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깊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죠?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